자, 18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무지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 판례인데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용 대출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컴사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자, 금품 등을 전제로 성행위를 했고 그 성행위 대가는 화되죠. 이것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죠. X. 경제적 재산세를 취했을 때는 이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객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여를 기망해서 성행위 대가 지급을 면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죠. 안 된다 틀렸고. 자, 디귿번 부작위에 따른 처분행위도 되죠. 처분행위는 자기 부작위 가리지 않습니다. X. 리을번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리을번. 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재물을 편취하면 여기서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모쪽 부동산에 대하여 지금 피해자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피해자를 배신 때렸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준 것은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야. 근데 우리 판례는 판례를 변경시켰죠. 배임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만 된다 그럽니다. 판례 밑에 해설 나와 있을 겁니다. 왜 배임죄가 안 되는지 읽어보시고. 자, 올라가 보시면 여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그랬는데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질 않아요.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기죄만 되고 배임죄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틀렸단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해설까지 같이 받으시고.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쵸? 삼각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되지 않고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되면 그때는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편취했으니까 사기죄 기수가 됐죠. 이때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이 합산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자금 투입 수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죠. 상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X. 4번에 틀렸네요. 자, 20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물교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도죠. 현실인도. 또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범인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도 재물교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물교부는 1번하고 2번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란 말도 틀렸고 2번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자신의 현금 계좌잖아요. 자신의 현금 계좌. 그래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피해자란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도 배웠죠? 자, 금융기관 직원이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면 입금이 됐죠? 그럼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그 훗날에 인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사기죄 기수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이미 성립한 컴퓨터 사기용 사기죄에 있어서는 하등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을 가보시면 4번을 보시면 현금 인출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죠. 그리고 ARS 전화 서비스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자, 2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거 풀었지, 전 시간에. 그쵸? 매도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관련된 서류를 다 넘겼잖아요. 다 넘겼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쵸? 절도만 될 뿐이다. 라는 거 GPS 사건 할 때 말씀드렸고요. 답이 1번 틀렸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거예요. 형법상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3번도 출제가 잘 되죠. 총론 시간에도. 자,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소송 제기는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라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현재 등기 소유자로부터 말소가 되고 그 직전에 등기된 자, 또 그 직전에 등기된 자로 소급해서 이것이 취득이 될 수가 있으므로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지. 나도 한번 등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송 제기는 착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은 많이 나왔죠.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기망을 통해서 재물 교부가 있다면 여기서 사기죄 기수가 되죠. 곧장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죠. 또 여기서 일단 끊어보고요.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뺀 차액이 아니라 전부가 바로 사기죄가 액수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과장해서 장기간 입원했죠. 그랬을 때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불법어린 급여도 풀었죠. 기망을 통해서 불법어린 급여를 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뭐가 됩니까? 불능범이 되죠.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경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 이체를 통해서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수취인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취인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예금 채권을 취득했단 말은 권한이 있는 자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 지급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항소취하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망을 통해서 소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친족 상돌에 사기죄 조항 적용되죠. 특경가법에도 적용됩니다. 동그라미네요. 차용 당시에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되지 못하죠. 앞에서 풀었고 그래서 옳은 것은 1개고 틀린 것은 3개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네요. 이거 풀었지? 사기만 된다고요. 피해자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된다 안 된다? 배임죄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되니까 불사라고 부르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자, 발행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가 된다 했잖아요. 경제적 재산설에 따랐을 때. 동그라미. 자, 이것도 풀었죠.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데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감 등을 주잖아요. 그치? 이때 피해자는 재산적 처분 의사가 없다. 난 너한테 땅 넘길 의사가 없다는 거죠. 처분 의사가 없으니까 처분 행위도 없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죠. 라고 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처분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풀었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수취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기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이거 방금 그 문제야, 그쵸?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다음. 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 획득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죠. 동그라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할지라도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기망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래서 유심칩 읽기를 해제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 됩니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2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는데 2만원을 인출하지 않고 5만원을 인출해 오잖아요. 그러면 3만원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판례는 비율,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비율 5분의 3을 취득했기 때문에 5분의 3은 재산상 이익으로 봤어요. 그래서 컴4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죠. 자, 2번 용도를 속였다. 그래서 건설 자금을 대출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데 사기죄는 일부를 지급받은 대신 뭐뭐에 가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자,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라고 했을 때 전부가 사기죄의 액수가 됩니다. 차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는 거의 다 전부예요. 자, 수탁자가 지금 제3자에게 등기를 맞춰줬잖아요. 이거 자꾸 나오네 라고 했을 때 을은 목적 달성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쵸? 답은 4번입니다. 27번 사기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채무를 확정적 소멸, 면제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이 즉시 기수가 되죠, 사기죄? 그쵸? 훗날에 민법에 따라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되면은 영향이 없죠. 동그라미. 자,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배웠고, 자, 인감증명서도 사기죄에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해서 인감증명을 교부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예고등기는 사기죄 안 돼요. 예고등기는 사기죄도 되지 않고 공갈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질 않습니다. 가압류만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착수가 인정되지 않죠. 동그라미. 기망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여기서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 판결을 근거해서 저기 어디지? 등기 경료하는 데가 어딥니까? 공무소인가? 법원에서 이 판결문 갖고 등기를 하러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 직원을 속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것은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합범 죄가 2개가 됩니다. 동그라미. 등기된 자가 그랬죠. 등기된 자가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지금 보상금을 출급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가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실제하지 아니한 자 허무인이잖아요. 사자나 허무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X.
보험 가입 증명원은 사기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답은 2번입니다. 28번. 사기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지금 막연한 구상 외에 뭐 체계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지금 분양을 강행하잖아요.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시세가 조정된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작전주입니다.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각자 다르게 부족한 상태에서 동액의 융통음을 발행한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죠. 자, 1번도 제가 기본 강의 때 기획부동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다.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서, 각종 군청이나 시청 있죠. 그리고 시민 스크랩에 기초하여 땅을 빨아잡겠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놈들이 사기죄 처벌을 안 받았죠. 근데 판례가 전환합의체 판결은 아닌데 판례가 약간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 몇 번이죠? 답은 2개입니다. 30번 가볼게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무효인 가등기여서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소유자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면 사기되죠.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고 증거 제출하면 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 권한을 추가로 지정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 되고요. 분식회계 사기죄 된다 그랬죠. 그리고 허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 시에 착수가 있고 확정되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31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아까 풀었죠? 괴물 교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현실인도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범위 내 사실상의 집에 들어가서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도 교부가 되는 것이고 1번, 2번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답은 1번이죠. 자, 원인관계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집행 해버리면 안 되죠. 사기죄가 됩니다. 2번, 3번 전적으로 또는 주로 뭐뭐라고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치? 없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모하여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착오 표시가 없죠. 의사표시가.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고 32번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용도 속이는 것은 사기죄 되죠.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이거 아까 풀었죠. 인감 등을 받았는데 자기가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피해자는 처분 의사가 없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란 답이 2번이 틀립니다. 2번이 답입니다. 공모자를 상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착오 의사 표시가 없다 했죠. 사기죄 되지 않고 그 다음 이것도 보면 기망을 하여 위 예금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하였잖아요. 입금됐잖아요. 그럼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취득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기수다. 나중에 훗날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다시 돈을 인출해 갔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됩니다. 즉 이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는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죠. 손해 발생은 사기죄 요건이 아니죠. 33번이 마지막이네. 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갈취당한 자가 분실했다고 하여 허위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이때 사기죄는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 판결 선고받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사기죄 됩니다. 2번 자기 보관 타인 소유 재물은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되지 않고 횡령이 되는 거죠.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합니다. 이건 자기 점유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3번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매수 신청이 없었다는 말은 사기죄가 요구하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채권을 선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정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강제집행을 해버리면 사기죄가 되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